서울의 한 금거래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 반지를 팔기 위해, 누군가는 마지막 남은 골드바를 사기 위해 기다립니다. 단순한 투기 열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장면을 시장의 언어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익힙니다. 순금 한 동 가격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격입니다. 그러나 이 상승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국내 금값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국제 시세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최근 들어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준 금 1g 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금이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금융자산의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빠르게? 왜 전 세계가 동시에 금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금은 언제나 불안의 거울이었습니다. 전쟁, 통화혼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 금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개인 투자자의 욕심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의 집단적 이동에 가깝습니다. 국내 금값 상승의 배경에는 단순한 환율 요인이나 수요 증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층위에서 보면 세계 금융질서 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금을 예금처럼 보유하는 골드뱅킹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돈이 아니라 현금과 채권을 대체하려는 방어적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ETF, 실물금, 금 기반 금융상품으로 동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성격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테마가 아니라 피난처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입니다. 자산 시장에서 속도는 항상 위험 신호와 기회의 신호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가격이 빠르게 오를수록 조정의 가능성도 커지지만 동시에 기존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투자자들 역시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금값 100만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오른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통화, 금융, 안전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가격으로만 보면 늦습니다. 구조로 읽어야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4,600달러를 넘어 4,700달러 선까지 치솟은 것은 단순한 수급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급등의 중심에는 미국 정치 리스크와 통화정책 신뢰 붕괴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금리를 보지 않습니다. 정치가 통화를 압박하는 순간 자본은 가장 먼저 금으로 도망칩니다. 최근 금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촉매는 미국발 불확실성입니다. 미국과 유럽 간 관세 갈등이 재점화되며 글로벌 교역 환경이 흔들렸고 여기에 더해 연준 의장의 법적 리스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달러의 신뢰 그 자체입니다. 그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방향은 늘 같습니다. 달러 이탈, 금 유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금융시장은 현실보다 기대와 두려움에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연준이 정치 압력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무너집니다. 예측이 무너지면 채권이 흔들리고 채권이 흔들리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금은 다시금 통화의 대체제로 부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각국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금 보유를 늘려왔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가 아닙니다. 달러 중심 체제에 대한 구조적 해지입니다. 미국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정치와 무관한 자산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중앙은행이 움직이면 그 뒤를 민간 자본이 따릅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이 흐름이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산된 결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금과 주식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유동성의 힘이 모든 자산 가격을 동시에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시장이 건강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통화 가치에 대한 불신이 자산 가격 전반을 부풀리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럴 때 금은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통화 시스템 붕괴에 대비한 보험의 성격을 띱니다. 결국 국제 금값 급등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질서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연준 독립성 논란, 관세 갈등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러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국내에서 금 투자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단순히 가격 상승에 대한 추격 매수로 해석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투자라기보다 자산 이동, 더 정확히 말하면
위험 회피를 위한 직단적 대피에 가깝습니다. 자금은 수익을 쫓기보다 잃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골드뱅킹과 금 ETF입니다. 금을 예금처럼 보유하는 골드뱅킹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이 자금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이 아닙니다. 은행 예금, 채권, 현금성 자산에서 빠져나온 보수적 성격의 자금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기보다 기존의 안전지대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ETF 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찰됩니다.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펀드로 개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첫째, 실물금을 보관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금에 대한 노출을 확보하려는 실용적 선택입니다. 둘째, 주식과 채권만으로는 포트폴리오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심리가 이미 방어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물 시장의 반응은 더욱 직관적입니다. 일부 금거래소에서는 골드바 재고가 거의 소진되었고 배송 물량은 평소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량 증가가 아니라 현물 확보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종이 자산보다 손에 잡히는 자산을 선호합니다. 금이 다시금 최종 결제 수단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은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은 전통적으로 금보다 변동성이 크고 산업적 성격이 강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바 품귀 현상과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 심리가 상당히 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금이 보험이라면 은은 그 보험에 추가로 얻는 고위험 방어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경고 신호도 존재합니다. 국내 금 가격에는 국제 시세 대비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이는 수요가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단기 조정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이 장기적으로 유효한 방어 자산이라는 점과 단기 가격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금으로 향하는 자금의 본질은 탐욕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금에 대한 관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 속에서의 투자일수록 속도와 가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값이 오를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괴리입니다. 현재 국내 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국제 시세와의 간극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값에 환율을 적용한 이론 가격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요가 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국내 금 시장은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단기간에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가격은 쉽게 과열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금값은 글로벌 금 시장이 아니라 국내 수급 불균형이 만들어낸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프리미엄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내 금 가격은 결국 국제 시세를 따라 수렴해 왔습니다. 수요가 진정되거나 차익 거래가 본격화되면 프리미엄은 빠르게 축소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을 비싸게 매수한 투자자는 금값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금 가격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금융당국이 투자주의보를 발령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금 자체가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격의 위치가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단기 차익을 노리고 실물금이나 금 ETF에 진입하는 경우 글로벌 금값의 방향과 무관하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장이 과열될수록 변동성은 가격보다 심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김치 프리미엄이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금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가격에 대한 경계심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금도 자산입니다. 매수 시점과 매입 가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은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서는 금 역시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 시장에서 투자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이 금을 왜 보유하려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인지 시스템 리스크 대비인지 아니면 단기 수익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국내 가격만 보지 말고 반드시 국제 금값과의 괴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실물과 금융상품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물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만 유동성과 비용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금값 상승 국면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면 안전을 찾다가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비싼 금이 위험한 것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은시장의 과열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을 중심으로만 시장을 바라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은에 대한 수요가 금보다 더 빠르게,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버바 품귀, 수개월 대기, 은제품 납품 중단 이라는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은이 가진 이중적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은은 금과 달리 명확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과 동일한 안전자산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 원자재로서의 얼굴입니다. 이 두 수요가 동시에 작동할 때 은 가격은 금보다 훨씬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최근 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이유는 바로 이 두 축이 동시에 자극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은은 금보다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절대 가격이 낮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안적금처럼 인식되기 쉽습니다. 금값이 이미 너무 올랐다고 느끼는 순간 시선은 자연스럽게 은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 금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심리가 은 수요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은의 진짜 변수는 산업 수요입니다. 은은 태양광 패널, 전자기기, 전기차, 반도체 등 현대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에너지 전환과 첨단 산업 확산은 구조적으로 은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은은 대부분 다른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즉,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공급이 즉각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가 급증할 경우 공급 경직성이 가격을 빠르게 밀어올립니다.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실버바 품귀 현상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재고가 바닥나고 정제되지 않은 은 알갱이 형태의 제품까지 판매되는 상황은 단순한 투자 열기를 넘어 실물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이 단기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물 가치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 시장에는 금보다 더 큰 위험도 존재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상승 속도가 빠른 만큼 하락 또한 급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 경기 둔화나 기술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은 수요는 금보다 훨씬 빠르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은 금보다 더 공격적인 자산이며 방어 자산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통화와 산업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면에서 은은 금의 그림자 자산이 아니라 별도의 논리로 움직이는 자산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금은 가격 상승은 단순한 자산 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이 보내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금융질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금값이 100만 원을 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격을 정당화하는 불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이미 너무 오른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더 오를 것 같다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을 바라보는 핵심은 얼마에 사느냐가 아니라 왜 보유하느냐입니다.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체계가 흔들릴 때 자산의 중심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구조적 위험입니다. 통화가치, 중앙은행의 독립성, 지정학적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이 위험은 금의 존재 이유를 강화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격 위험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과열된 심리, 단기 급등은 언제든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금을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은 단순합니다. 첫째, 금을 전 재산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은 포트폴리오의 일부여야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단기 가격 변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은 기다림의 자산이지 속도의 자산이 아닙니다. 셋째, 국내 가격만 보지 말고 항상 국제 흐름과의 괴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리스크가 내재된 자산이 됩니다. 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은 금보다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더 큰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산업과 금융이라는 두 축에 동시에 노출된 자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과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을 동시에 보유하더라도 역할은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결정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수록 속도는 늦춰야 합니다. 금값이 오를수록 투자자는 더 차분해져야 합니다.
시장이 흥분할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구조 변화의 수혜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금의 시대는 시작되었을 수 있지만 아무 때나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매수 버튼이 아니라 자산을 바라보는 태도의 재정립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 투자자는 가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자만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